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방법과 절차가 달랐을 뿐 집행유예를 빙자한 무죄였는데요. 이래서 우려와 걱정을 했던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냥 또 면죄부를 준 거죠. 이게 무죄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이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소시효였는데요. 이 사건은 3년여간 이루어졌는데 크게 2010년 9월을 전후로 주가 조작 시점이 1차와 2차로 크게 나뉩니다. 재판부는 2009년 말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여간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1차 시기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주가 조작 범행은 모두 면소 판결이 났는데요. 일명 사건 쪼개기로 면죄부를 준 건데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 범행은 포괄일죄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5단계로 나눈 시기 가운데 시세조정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권 전 대표에 대해 대표이사임에도 자기 회사 주식에 관해 이른바 주포를 섭외해 시세조정을 지시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주모자이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세조정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정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굳이 실패한 시세조정이라는 이야기를 왜 꺼낸 걸까요? 주가 조작을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건가요? 무슨 재판들이 다 이 모양일까요? 이번 사건이 큰 관심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여부였는데요. 그러나 오늘 선고 공판에선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이게 윤석열 독재 검찰 공화국의 민낯인 거죠. 외형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만 건데요. 한심하다 못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관련자들에게 돈을 댄 이른바 전주 가운데 한 명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씨가 1차 작전 시기에만 계좌를 맡겼고 그마저도 손해를 보고 나와 그 이후론 거래를 끊어왔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2차 작전 시기에도 김건희 씨의 계좌에 거래 수량이 적힌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김건희 씨의 가담에 대한 의혹은 계속 불거져 왔는데요. 결국 이날 사법부가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로써 야권을 중심으로 한 김건희 특검 발의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입니다. 이게 나라인가라는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밀란이라도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의 출석 소환 요구에 쪽쪽 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나홀로 출석을 합니다. 저희 지도부도 국회에서 배웅할 것입니다. 야당 대표는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면 쪽쪽 응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지난 대선 때
소환 요청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까지 마이동풍 우이독경입니다. 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아내는 법 위에서 군림합니까? 군인의 아내도 검사의 아내도 대통령의 아내도 아내일 뿐입니다. 혹시 아내가 대통령 남편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관계, 잘못된 질서, 잘못된 지배는 결국 파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김건희 여사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곽상도 50억 클럽도 무죄고 김건희 수사도 안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론은 버킹검, 결론은 특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세 번째 출석했습니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며 이게 나라냐,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 어미준 부장검사와 반부패 수사삼부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며 검찰에 소환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지지자들 앞에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는데요. 그럴 만도 하죠. 저 또한 참고 또 참아보려 했지만 솟구쳐 오르는 분노가 감당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조사를 받는 이 대표는 벌써 세 번째라며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는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는 사실만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며 포토라인 프레시가 장렬하는 공개 소환은 회술래 같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라고 알고 감수하겠다며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가는데 이 정도 후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이번이 마지막 검찰 소환이 될까요? 다음엔 또 무슨 혐의로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검찰 소환을 하게 될까요? 곽상도는, 박영수는, 김건희는 어디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게 만인 앞에 공정한 대한민국의 검찰의 잣대인가요? 반드시 뿌린 만큼 걷어가길 빌고 또 빌겠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지는 신기한 마법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연봉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0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50억 원을 출가한 아들이 받으면 뇌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 출신이라서 가능한 이 마법에 온 국민이 크나큰 박탈감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법이 일어난 배경에서 주목할 점은 역시 검찰의 역할입니다. 재판부는 뇌물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공판에 제대로 임했다면 이런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없이 대장동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 수사를 애써 뭉개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번 재판으로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즉시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 특검을 방해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50억 뇌물이 무죄라면
5,503억 원의 공익 환수는 뭐가 됩니까?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상식적으로 50억 원을 받은 게 무죄인데 5,503억 원을 환수한 게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상이라도 수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심지어 1심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내세우는 번복된 진술은 더더욱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년간 수십 명의 검사가 달라붙어서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거나 위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증거도 없이 뇌피셜만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면 그 말대로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소리만 들을 것입니다. 검찰은 망신주기용 소환, 정적제고용 조작수사 이제 중단하십시오. 검찰이 소환해서 수사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고 김건희와 천공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 멤버들입니다. 대통령실의 오지랖의 나라꼴이 엉망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천공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고발장을 날리고 윤핵관 아닌 후보들은 강제로 주저앉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국민들은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난방비, 전기세,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2%에서 3.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권고합니다. 나라 망치는 오지랖은 그만 떠시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